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9월 26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죠. 오전 재판을 끝내고 이재명은 오늘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간단한 미염을 먹었다. 겉으로는 어쨌든 단식 중단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미염을 먹고 지금 오후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자, 가장 핵심은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 피의자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이 혐의 부인과 증거인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지금 다뤄지고 있는 그 혐의들 중에서 대북 송금 관련입니다.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북한 방문 비용 300만 달러 그리고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그 지원 사업 500만 달러 합의 800만 달러를 김성태가 북한에 보냈는데 이하영의 부탁으로 이하영 전 평화부지사가 그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자기는 몰랐다. 이하영이 다 알아서 한 것 같다. 자기는 결제 라인에 그냥 클릭만 했을 뿐 내용을 모른다. 자, 이 혐의를 부인을 하면은 그 판사가 볼 때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는데 검찰의 자료에 의하면 소명이 됐는데 부인을 하면은 피의자가 부인을 하면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계속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크니까 석방을 해놓으면은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이 혐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도 여러 개 나타나죠. 이하영이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부인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이라는 부인 백정아 씨가 법정에서 소동을 벌였고 또 박찬대 최고위원 이재명의 측근이죠. 박찬대가 이화영의 또 다른 측근을 만나서 거기서 어떤 회유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 박찬대가 백정아 씨, 이화영의 부인 백정아 씨와 서로 통화를 했다. 거기서 뭔가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화영 이 문제는 구속 사유가 되는 이재명 구속 사유가 되는 혐의 부인 그리고 증거인멸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지금 진행되는 영장 심리 재판의 핵심인데, 자, 여기서 그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물을 오늘 제시를 했죠. 제가 아침에 중간 딱 시간에서 전해드린 건데, 바로 그 이하영이 이 옥중에서 면회 온 사람들과 녹음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였죠.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검찰이 오늘 증거인멸 우려를 하는 그 물증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하영이 그 구속돼 있으면서 면회 계획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세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한 사람은 부인이 같이 왔습니다. 부인 백정아 씨가 김모 씨를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 2명, 그러니까 백정아 씨와 민주당 사람 3명이 지난 7월 20일쯤에 이하영을 수원구치소에서 접견을 했는데, 접견이가 뭐 변호사가 접견한다고 하고 이것을 보통 면회한다고 하죠. 면회를 하면서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에 오늘 털었습니다. 영장법원에서 털었습니다. 참고로 이 민주당 인사 2명인데 이 중에서 김모 씨는 이하영 척 인물이다. 이하영 척 인물이고 이하영의 지역구였던 경기도 용인에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하영의 측근인데 당의 입장,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지침 상황을 전달해 주려고 온 거죠. 다른 민주당 사람 한 명과 또 이하영의 부인과 같이. 자, 그랬는데 이게 그때 나눈 대화가 녹음이 됐습니다. 왜 녹음을 했냐 하면은 특별 면회 같은 경우는 녹음하지 않고 이렇게 적죠. 주요 내용을 받아 적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일반 면회는 다 녹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영이 지금 특별 면회,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또 특별 면회가 한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 면회가 아니고 일반 면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 면에서 녹음이 되는 걸 모르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은 어떤 대화가 녹음이 됐느냐 하면은 이하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에서 온 사람에게 민주당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백정아 씨도 같이 말을 거들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갔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 이 말이 그대로 녹음이 됐죠. 자, 그래서 검찰은 이 사람들이 언급한 위가 이재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점이 이화영이 검찰에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아니다. 내가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한 거지만은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진술서를 써달라고 이재명이 지시를 해서 그 지시를 전달하러 간 거죠. 이하영의 부인과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 두 사람이. 자, 그래서, 접견을 면회를 한 뒤에 이하영이, 옥중 편지를 냅니다. 이렇게 했었죠. 여기도 또 하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하영이 뭐라고 썼냐면은,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재명 쪽 압박이 들어오니까 쓴 내용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 라는 자필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보고됐다고 했는데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중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 이게 자필 편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하영이 검찰에 진술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검찰이 진술을 하면서 검찰이 아니 우리에게는 다 보고했다고 해놓고 왜 보고 안 했다고 옥중 편지를 냈느냐 물으니까 이하영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쓴 편지를 잘 읽어봐라. 사전이라고 했다. 내가 사전에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후에 보고했다. 그러니 김성태가 돈을 이제 100만 달러, 200만 달러 보낼 때 100만 달러, 200만 달러 보냅니다. 고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보냈습니다. 고 보고를 했다. 사후에 보고를 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나중에 김성태와 통화할 때 대신 돈 보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다. 이런 진술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이 녹음 파일이 오늘 재생이 털어졌고 법정에서 털었고 또 이하영이 이렇게 사전 보고가 된 것이 아니라 사후 보고했다. 그러니 내 진술에 번복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오늘 다 법정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부인 백정아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 백정아도 지금 백정아의 입장이 이것도 영장법원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변호인들이 이걸 가지고 또 반박을 하는, 이하영의 진술을 반박을 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이 백정아는 어제 오후 4시에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저께 예고를 했었죠. 그런데 이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하겠다고 해놓고 오전에 하겠다고 해놓고 오후 밤 9시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번복을 했는데 이 회견문을 그 수원 지역의 법조 기자단에게 미리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해서 공료가 됐는데 그거 이제 취소를 하면서 철회했다고 했는데 그때 백정아가 썼던 기자회견문이 바로 영장법원에 제출이 됐다는 거죠. 변호사에 의해서. 자, 근데 그 영장법원에 제출된 그 사전 기자회견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런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이화영을 막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압박을 받아서 제대로
그 진술을 자기들 입장에서 진술을 유지하지 않고 번복을 했다, 자백을 했다 이거죠. 압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하영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자, 이런 말도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이하영이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거짓 자백을 했는 것이 드러났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나는 다 알고 있다. 압박을 하고 있는 걸. 자, 이런 기자회견문에 담았던 내용을 영장법원에 제출을 해서 변호인들이, 이재명 변호인들이 그것을 대신 읽어주고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 구속기간 만료가 10월 13일인데 지금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또 남편 이하영을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하영이 진술 번복한 거 믿지 말라, 자백한 거 믿지 말라, 이런 두의 그 내용을 이 기자회견문에 실었고, 이 기자회견문을 그 영장법원에 지금 제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가 된 데 대해서는 이것을 취소를 사실을 알린 변호사가 법무법인 KNC의 김현철 변호사인데 이것은 또 새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이하영 쪽에 새로 선임된 사람인데 김현철 변호사는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말린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한마디로 좀 허접했다는 이야기죠. 뭐라고 했냐면은 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말렸다고 한 변호사 말이 이 아내로서 억울한 마음을 발표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 입장문에는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가 허위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냥 어떤 물정 이런 거 객관적인 정황 없이 그냥 대북 송금 수사가 가짜다. 우리 남편이 이 대북 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전제는 깔려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서 설명을 할 내용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이재명과 이하영의 갈등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자기가 취소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내용, 그러니까는 내용도 없이 주장만 있는, 이게 그러니까는 전제만 있는,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가 허위다. 이 전제만 있는 것을 지금 남편의 육성이 육성을 털고 있는 그 영장법원에 또 그것을 반박을 한다고 제시를 한 셈이죠. 본인의 입장문을 제시를 한 셈인데 큰 어떤 설득력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하영의 이 녹음이 제출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것을 오늘 영장법원에서 튼다고 하니까는 부인이 법정에서 이 부부싸움을 했던 부인이 또 나서서 입장문을 또 별개로 제출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또 반박하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부싸움이 지금 간접적으로 이재명 재판에서 이하영과 백정아 부부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다. 법정에서 직접 두 사람이 가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래서 만약에 부부싸움에서 남편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으면 남편이 이기면은 이재명에게 사후 보고했다. 그리고 윗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윗선에서 나에게 강요를 했다. 그 자백을 거짓으로 했다고 진술을 하라고, 허위 진술이죠. 그걸 강요를 했다. 이 내용이 이기면은 이재명은 바로 여태까지 이 사실을 부인을 해왔고 정계미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되겠죠. 만에 하나 그럴 리가 없지만은 이재명 부인 백정아 씨의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 가짜 사건이다. 이 주장이 혹시 만에 하나 받아들여진다면은 이재명은 석방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이하영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하영 계속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그 재판 오늘도 열렸습니다.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 재판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하영의 재판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